방구석 꼰대들이 모였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지지고 볶으며 답을 찾아가는 방구석 꼰대들의 유쾌한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후배가 나보다 출근을 늦게 한다면 있고요. 1번은 사회생활 잘하라고 경고한다. 2번 눈치 준다. 3번 신경은 쓰이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4번 별 생각 없다. 이번엔 그럼 제가 먼저 대답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별 생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출근할 때 9시 딱 맞춰서 출근하거든요. 저보다 늦게 출근하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할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거는 저의 경험에 빗대어 보면은 이런 상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별 생각은 있지만은 말은 한 적이 없으니까 신경은 쓰이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인 것 같아요. 저도 신경은 쓰이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사실 저는 뭐 재택근무가 거의 주기 때문에 음. 네, 사실 뭐 별 생각 없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신경은 쓰이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가 그냥 제 지금 생각에 제 정서의 세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예, 궁금한 복고님은 게 사장님이기 있는데요. 때문에 네. 아, 그렇죠. 예, 저는 사실 만약에 재택근무를 안 했으면은 네. 완전 꼰대였을 겁니다. 그리고 왜 판단하십니까? 꼰대스럽게. 그렇네요. 아, 죄송합니다. 자꾸 꼰대 네. 두 분끼리 자꾸 붙는데 적당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아니, 근데 좀 이따 옥상에서 만나야 되나요, 저희 지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아니 후배가 나보다 늦게 출근했지만 정시까지 출근했어요. 근데 신경이 쓰여요? 정시란 말이 없었잖아요. 아니 나보다 늦게 출근한다면인데? 그러니까 정시란 말이 없잖아요. 네, 정실한 그럼 말이 없죠. 9시까지 출근 시간인데 나는 한 8시 반에 출근했어요. 근데 후배가 8시 50분에 출근했어요. 그게 신경 쓰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말, 우리가 복고님이랑 저랑 하는 말이 우리가 8시 반이란, 저는 8시 반에 출근도 잘 안 하고요. 9시가 정시면. 음. 둘 다 온타임이라는 가정이 없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나보다 늦게 왔다는 게 주지, 이 사람이 알아서 맞게 왔다, 이게 지금 포함이 안 된 부분이라서 그냥 말 그대로 꼰대력 테스트인 거예요. 이 질문이 의도하는 바는 제 생각에는 내가 선배니까 나보다 먼저 와 있어야 되는데 정시랑 관계없이 나보다 늦게 오네? 여기에 대해서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별 생각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난 이게 별 생각 포인트인 없는데. 거죠. 근데 두 분은 정시랑 지금 약간 상관없이. 신경 쓰이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왜 신경이 쓰여요, 그러냐면 그러면?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8시 반에, 그러니까 9시 출근인데 8시 반에 왔어요. 30분 동안 뭐 할 거예요? 30분 동안 업무 회사를 준비를 하고 있겠죠. 준비도 할 것이고, 뭐 치워야 될 게 있다 그러면 뭐 치우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준비를 하겠죠. 그걸 누가 하냐 이거예요. 저거는 꼰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정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네. 죄송합니다. 얘기하세요. 예, 물론 그러니까 온 타임에 9시 출근인데 내가 55분에 왔어요. 근데 후배가 57분 왔다. 그럼 어쨌거나 뭐 세이프 서로 할 말은 없는 거죠. 근데 나는 일찍 왔어. 그게 나의 어떤 정서에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세대 내가 봐왔던 선배들이 항상 일찍 왔어. 근데 후배가 그거를 무시했다. 그러면 이제 신경이 쓰일 수는 있겠죠. 당연히. 저는 약간 저는 그 의미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깔고 간 부분이 제 성향이 남한테 피해주고 이런 게 싫고 이런 걸 떠나서 9시까지 출근이면 저는 항상 제 사무실에 59분에 들어갔었어요. 먼저 가 있어도. 커피 마시고 딴짓을 하거나. 근데 만약에 제가 8시나 뭐 7시 심지어 7시 반에 가서 9시에 업무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뭐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늦게 오는지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저는 뭐 늦다 이게 제가 딱 그 시간에 가기 때문에 저보다 늦으면 늦는 거예요, 보통.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예. 우리 복고님 같은 분이 상사로 계시면 저는 아주 찍혀 있겠네요. 저는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들죠. 쉽지 않네요. 우리 복고님 또 CEO인데 쉽지 않네요. 신경이 쓰이지만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요. 예,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찍혀 있는 거죠. 신경 쓰이는 직원이 돼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갑자기 쌓아두고 조금- 있는 거죠. 저는 마일리지 적립이 항상 계속 되고 있는 거죠. 9시 정각에 출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좀 궁금해지기 시작하네요.
조심해야 되나? 아, 제가 그 9시까지 출근이다 그러면 저도 9시에 출근할 거기 때문에 예. 아, 뭐 저보다 늦는다 그러면 지각일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복근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판단하지 마. 뭔데 자꾸 판단하는 거야? 오케이, 판단하지 마세요. 넘어가요. 예. 예. 다음으로 합시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사생활 영역도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 줄 수 있다. 1번 매우 그렇다, 2번 그렇다, 3번 그렇지 않다, 4번 매우 그렇지 않다. 이것도 제가 먼저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인생 선배로서 사생활 영역 당연히 조언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 저는 이게 전제 조건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아마 이게 저도 한국에 살았으면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다나 매우 그렇다 같은데 물어보면은 매우 그렇다고요. 안 물어보면 매우 그렇지 않다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원래는 매우 그렇다였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전문 코치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가 코치입니다. 거기서는 인생에 대해서 내지는 뭐 어떻게 해서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걸 배워요, 제가. 그래서 저는 절대 뭐 그걸 가지고 조언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어본다. 예를 들어서 아니 정말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대답해 주죠. 하지만 제가 먼저 나서 가지고 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는 지금 굉장히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향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억누르고 있다 이런 아니죠, 격인가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 피한다? 지향한다 요 두 표현 차이를 아시잖아요. 네네. 네네. 그냥 그런 거예요, 제가. 네. 억누르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저에 대한 답은 두 분이 좀 결정을 해주시죠. 이거는 저는 못하겠어요. 제가 질문을 좀 이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사생활 영역이 조금 엉망인 후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뭐 평소에 뭐 이제 사회생활 하는 게 아니고 뭐 가정에서든 뭔가 이렇게 보면 좀 음. 제대로 못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좀 힘들어하는 것도 보여요. 근데 그럴 경우에 먼저 물어보진 않았지만 야, 내가 인생 선배니까 좀 도움을 줘야지. 조언해 주고 싶다. 그때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저는 그래도 안 할 것 같아요. 사생활은 본인이 먼저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근데 제가 아끼는 사람이 그런 이제 방꽃님이 말한 케이스가 있다면은 저 입장에서 최대한 오픈을 시켜보려고 시도를 할 수 있는 거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뭐 회사 일 말고 힘든 거 있냐? 이 정도가 끝이에요. 거기서 대답을 안 하면은 저는 관계 안 합니다. 저는 조금 그래도 그렇다 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저는 꼰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게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가야 될까요? 이걸? 그렇지 않다 정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복고님 그럼 뭐 하셨죠? 저는 그렇지 않다. 아, 그렇지 네,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군요.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후배들에게 배울 게 없다는 말에 동의하지만 실제로 배워본 적은 없다. 이것도 뭐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저는 먼저 답변을 해보면, 뭐 저는 후배들한테 뭐 후배가 아니고 저는 딸들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매우 그렇지 않다로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죠?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이건 다음 걸 넘어가 볼게요. 자, 6번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후배가 고기를 굽지도 않고 먹기 바쁘다. 당신의 선택은 1번 따로 불러서 회식 자리 매너에 대한 조언을 한다. 2번 눈치 준다. 3번 신경은 쓰이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4번 별 생각 없다. 저는 눈치 줄 것 같아요. 따로 부르고 싶진 않아요. 근데 실제로 외국에서 이렇게 고기를 그러니까 우리 한국처럼 삼겹살을 구워 먹는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바베큐를 먹어도 그냥 네. 이렇게 자기네들 약간 그 뷔페처럼 떠먹는 스타일이지, 그렇죠? 그쵸. 뭐 보통 그렇고 이제 서빙을 해주는 데 가기도 하고 이제 네. 회식 자리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친구들과의 밥을 먹으러 가면 제가 한국인인 이유로
한국 고깃집에 가면 제가 항상 굽습니다. 짜증나요. 아, 그래서 눈치를 주는데 그 사람들이 눈치를 안 받겠네요, 그러면. 아니, 이거는 제가 약간 한국에 있는 상황으로 빙의를 해서 제가 이 경험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상상을 해봤는데 저 같으면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도 스트레스를 주는 거지만 나도 그 자체가 스트레스라서 그건 안 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약간 챙기자는 마음으로 왜냐하면은 회사에서 막내가 그거 안 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최대한 말을 안 하는 선에서 뭐 어떤 몸의 제스처 같은 걸로 이제 사인을 주겠죠. 거기서 알아들으면은 괜찮은 놈이고 못 알아들으면은 이제 거기서 내가 포기하겠죠. 그 몸의 제스처라는 게 혹시 주먹을 쥔다던가. 치거나 밑에 뭐 책상이래 그 테이블 밑으로 툭툭 치거나 어떤 사인을 주고 안 먹히면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아, 플러팅 하는 건가요? 책상 밑으로 툭툭 치는 거는? 아,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네. 우리 복권님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저도 고기를 제가 굽는 편이라 신경 쓰이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통 제 주변에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저보다 어린 사람이 제가 고기를 먼저 구우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구울게요 그러면 내가 고기 잘 구워 라고 해서 고기를 구우면 되게 민망해하죠. 예. 그래서 어떤 저런 그 질문, 그러니까 회식 자리에서 고기를 굽지도 않고 먹기 바쁜 사람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제 정서상 신경 쓰이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게 대답일 것 같아요. 음. 아마 복고님의 꼰대력에 알아서 다 행동을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짐작은 해봅니다만. 이미 저 눈빛으로 제압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제가 여기 이게 얼굴 안 보인다고 저를 이상한 이미지를 자꾸 만드시는데. 여기 호랑이님 지금 이렇게 눈빛 장난 아닌데 지금. 호랑이가 그냥 호랑이겠어요. 호랑이 눈이 엄청 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착한 호랑이. 예. 에버랜드에 이빨 빠져 있는 호랑이 정도입니다, 저거는. 예. 네, 저도 우리- 좀 대답을 드려보면 저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사실 별 생각 없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군대 후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군대 후임한테 제가 많이 꼰대짓을 했더라고요. 물론 예전에는 제가 따로 불러서 회식 자리에 매너에 대한 조언을 해줬어요. 근데 그거는 막 나무라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직고님 얘기한 것처럼 이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에게 안 좋을 수가 있다. 이게 사실 곤댕이 난데 그런 의미에서 아주 친절한 조언을 많이 해줬더라고요. 친절하고. 조언은 맞았습니까? 그냥 갈굼 아니었습니까? 갈굼. 제가 사회생활 잘하는 방법 좀 알려드렸죠. 제가 이 네. 짤을 본 적이 있어요. 그 학생한테 굉장히 어린 학생이었는데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에 대해서 물었는데 잔소리는 듣고 나서 기분이 나쁜데 조언은 듣고 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라고. 그래서 친절한 조언 이런 것도 사실은 네. 기분이 나쁩니다. 지금 한 17년, 18년 지났는데 아직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기분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분이 좋았던 게 히읗이 아니라 지읒이었던 건 아니죠? 근데 방꽃님은 선천적으로 착한 꼰대일 확률이 높은 게 그거를 말한 조언을 친절한 조언이죠.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별로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저는 그거 자체도 스트레스예요, 저한테.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 아무튼 이게 아까 전에 그 왜 사생활에 대한 조언한다라는 거랑 약간 연결된 느낌. 저는 아까도 그게 그렇다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런 건 좀 챙겨줘야 되지 않나라는 게 예전에 좀 더 강했고 최근에는 이게 좀 피곤할 수 있구나. 그냥 뭐 자기가 결국은 감당해야 되는 거니까 좀 두자. 약간 요런 느낌으로 바뀌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상대방을 볼 때 말투부터 얼굴 등 외형적 모습까지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다. 이건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다가 되는 것 같아요. 내뱉지는 않는데 이게 약간 좀 습관적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을 보면 저도 모르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저 사람 성격이 어떨 것이다. 저는 이건 이게 그렇다. 이거구나. 그렇다. 저는 그렇게 예
저 약간 안타깝지만. 복고님의 대답에서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이게 성격 판단을 말하는 거네요. 성격 판단도 있고 행동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왜냐면은 행동, 네. 말투 뭐 이런 것들이니까. 네. 이 질문이 저는 말 대 말로 받아들였을 때 상대방을 볼 때 말투부터 얼굴 등 외형적 모습까지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다. 저는 당연히 이거 매우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격은 완전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보면은 이 사람의 말투, 행동, 외형적 모습을 내가 판단을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성격은 생각을 못 했죠, 저는. 이 사람의 말투에서의 성격을 알 수는 없으니까. 어 잠깐만요. 그러면 사람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어떤 걸 판단하셨습니까? 그럼 이 잘생겼다, 사, 못생겼다 이렇게 그렇죠. 뭐 판단하신 겁니까? 이 사람의 얼굴은 이렇고 이 사람의 그 옷가짐이 이러니까 그리고 악센트나 뭐 말하는 투가 이렇구나 이런 판단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그 직고님이 고등학교 때 복고님 보고 아 전만 좀 양아치구나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을 의미한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외형적 그러니까 질문에 따라서 외형적 모습으로만 저는 약간 포커스를 줬어요. 그리고 복고님은 말투나 외형이 양아치스럽다 이렇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두 번 죽인 것 같은데 지금 뱉으면서 지금. 네? 저도 직권님을 처음 봤을 때 성격 보지 않았어요. 예. 예, 처음 봤는데 이 오리 같은 외모에 파란색 안경 끼고 있더라고요. 예. 예. 아 이게 저는 양아치로 보지 않았습니다. 생양아치로 봤죠.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격까지 판단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판단한다는 게 그 사람 얘 양아치 같다 또는 아 이럴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나의 자의적인 이제 뭔가 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니까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 아, 같습니다. 나 그렇지 않단데 그러면 성격은 말투랑 외형에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그 전까지는 저는 매우 그렇다였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 음. 음. 그럼 바꿔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아무튼 사람을 보고 얘기해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라고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 우리 직고님은 이 사람 봤을 때 얘기해 보더라도 '아 이 사람은 내가 아직까지 이야기하고 말투나 제스처 그다음 생긴 걸로 봐서 나는 모르니까 이 사람은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야.'라고 구분을 하는 건가요? 이게 저는 그러니까 상대를 볼 때라 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냥 지레짐작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음. 이 사람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는 말투랑 얼굴이랑 외향보다는 조금 더 알아야지 이 사람에 대한 내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좀 더 진솔하게 이렇게 좀 더 가져야 된다. 외형적인 네. 게 뿐만 아니고. 네. 음. 두 분이 네. 결정 내려주시죠. 매우 그렇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케이. 아, 음. 네. 복권님 복권님 말씀하세요. 복권님 지금 잡고 이거 보니까 지금 약간 아, 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어떤 그러니까 말투와 얼굴과 어떤 외형적인 것을 봤을 때 저는 이제 그게 성격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격까지 판단을 하는 거고. 근데 이 부분이 내가 누군가가 이제 말투가 되게 뭐 여성스럽다 내지는 어떤 평소에 쓰는 어떤 그 습관적인 것들이 있다던가 그런 것들이 사실 성격과 직결이 안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아, 질문을 바꿔 볼게요. 완전히 우리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복고님은 네. 사람 만나서 딱 보면 '야 딱 보면 사이즈 나오잖아.'라는 것에 동의하시죠? 아, 딱 보면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순간에 사람을 봐서 그 첫인상에 3초 안에 이 사람이 아 이럴 그러니까 것이다라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딱 보면 네. 그러니까 3 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네. 번 야 한 번 밥 먹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대충 사람 보이잖아.'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그럼 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직고님은 그렇진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호감, 비호감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첫인상이란 말이 이 사람이 나는 이 사람에게 그냥 호감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나의 타입 사람은 아니다. 이거하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격이 어떻고 뭐 이런 사람인 것 같다. 이 판단은 좀 다른 영역이잖아요. 내가 호감이 가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성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호감이란 거는 그 외형부터 해서 목소리라든가 옷차림이라든가 이거잖아요.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내가 호감이 가는데 성격이 나랑 안 맞으면 그래도 호감인가요? 그 사람의 성격을 모르죠. 본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질문은 뭐 만나서 한번 식사하면서 얘기를 좀 나눠봤을 때 나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판단 네, 못하죠. 식사 한번 하고 한 걸로는 판단할 수 없다. 잘 모르겠다. 내가 이 사람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 호감이 있다 없다는 당연히 판단이 가능한데 이 사람에 대한 성향이나 성격은 나는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 직구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 복권님 말하는 건 다 맞아요. 이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로부터 이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이 나오는 건 맞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여러 가지 면이 있으니까 사람이. 좀 더 음. 사람을 지켜봐야 된다. 예를 그리고 들어서 뭐 소개팅을 했다. 그러면 한번 만나서 보고 뭐 애프터도 하고 계속 알아봐야지 사람을 알 수 있는 거고 내가 한번 호감이 뭐 있다면은 맞죠, 그거는. 내가 호감이 있으면 애프터랑 이게 지속이 될 텐데 약간 호감이랑 애매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복권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성 친구를 처음에 이제 만나서 그 호감이 있고 이런 거랑은 약간 좀 아니 질문이 좀 동성도 다른데. 동성도 호감 비호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성이 그래서 호감 비호감이 있는데 그 호감이 생기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첫인상이 아니라 이거 뭐한 2시간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어떤 같이 뭐 밥 먹고 얘기하고 뭐 스포츠를 한번 했다. 뭐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의 성격이 행동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게 나한테 맞으면 호감으로 다가오는 거.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잖아요, 이게. 그 감정적인 게 단순히 겉으로 수치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가지고 내가 호감과 비호감을 느낀다라는 건 굉장히 할 수 있죠. 하지만 되게 조그마한 부분인 거고 사실 그 사람의 성격이 결국 얼굴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결과물로서 겉으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네. 내가 복고님에 대한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딱 두 가지 결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모두 동의하는 바이나 질문이 조금 상세하지가 않은데 그 상대방을 볼 때 말투부터 얼굴 등 외형적 모습을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오랜 기간 보면은 그게 성립이 되겠죠. 근데 이게 저는 내 기준에서 이 맥락을 이해를 하기를 사람을 봤을 때 이 외형적인 구성을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 내 스스로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인 사람이다라고 인스턴트하게 판단을 한다면은 저는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이 지문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조금 우리 직구님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예를 아, 들면 그래요? 좀 다른 예를 들어보면 지나가다가 옷차림이 아주 좀 남루하고 뭔가 좀 지저분하고 꾀지지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을 때 음. 아 좀 저 사람은 어떨 것이다 라는 판단 아니면 뭐 저 사람은 뭐 지금 원래 아주 부자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선입견이 전혀 없다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거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옷차림에 따라 다르다기보다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홈레스 같은 옷차림이 있잖아요. 근데 홈레스랑 똑같은 옷을 입어도 말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는 판단 굳이 안 하죠. 그리고 정장을 입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주는 인상이라든가 이게 좀 뭐 아까 말씀하신 꾀재재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은 정장인 듯 나는 그 사람이 뭐 거기에 대해서 막 정장을 입었다고 좋아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죠. 약간 판단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성격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대해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직고님이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저기 그 방꽃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직고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성격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니지. 그렇게 하면 판단을 하는데 성격으로 들어가면 아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밤꽃님이 주신 사례가 극단적이라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성향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한다는 쪽이에요. 이 사람의 말투에 따라서. 근데
복고님이 말씀하신 걸 동의하는 이유는 이 사람을 오래 보면은 그 말투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서 이제 이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판단이 아니죠. 이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지 판단을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한 사람을 밥 먹는 한 타임 보고 이 사람이 이 말투를 쓰네. 이 사람이 옷을 이렇게 입었네.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 이게 없다는 거죠. 뭘 정- 입었고 무슨 말투를 쓴다는 거에 성격이랑 연관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말이 빠르네. 이 사람은 이런 옷을 입네.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외향적으로 판단하고 끝인 거죠. 그럼 결국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다시피 매우 그렇단데 왜냐하면 질문이 상대방을 볼 때 얼굴 등 외형적 모습까지 판단하고 있다. 외형적 모습을 판단을 해요.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그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성격의 유형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니까요. 근데 외형으로 끝내야죠. 성격을 그러면 너무 꼽혀 계신 것 같은데 성격은 그럼 빼고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사람이 뭐 옷을 이렇게 입고 나타나서 이 사람이 이 브랜드 좋아하겠구나. 이 사람은 말투가 이렇구나. 말이 빠르구나. 느리구나. 어느 지방 사투리 쓰는구나. 이거 당연히 판단하죠. 그래서 네. 매우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복고님 대답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사람 들으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향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 말을 들으니까 그럼 나는 그게 아닌데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저는. 포인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질문을 제가 좀 더 바꿔볼게요. 제가 봤을 때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상대방을 봤을 때 말투부터 얼굴 뭐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나는 어떤 판단을 내린다.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 왔는데 뭐 이제 어떤 사람이 아주 그냥 청바지에 뭐 이렇게 티셔츠 입고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인가 보다. 사례가 다른데 저 질문에 대한 답은 yes. 근데 회사에 청바지를 입고 와서 이 사람에 대한 성향 판단은 아닌데 그거는 있겠죠. 뭐 회사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옷을 입고 왔을 때 그냥 그런 격식을 안 따지는 사람이거나 이런 판단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제가 봐서 질문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외향적인 판단을 제가 하니까. 네, 넘어가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네. 네.